정승진 후보와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격전을 벌였습니다. 클링턴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류의 갱신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6개 서민 아파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40대 남성이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잠시 후 9시면 투표가 끝나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주 상원 16선거구에서 정승진 후보와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격전을 벌였습니다. 한인 주 상원 의원 탄생, 잠시 후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자신의 투표소인 PS214에 들러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한인 사회가 자신의 두 번째 도전에 보내준 후원과 지지에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후원을 보내주신 그 여러 유권자분들,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잠을 자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현역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정 후보가 오늘 예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오늘 예비선거를 통과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는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서로 맞붙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의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이번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직행해 11월에 공화당의 미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제 결론은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클링턴의 건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클링턴의 건강 이상설을 본격 이슈화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트럼프는 무슬림 비하 발언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클링턴과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2에서 3포인트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12일 CNBC 방송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1일 맨해튼 9.11 테러 추모 행사 도중 어지럼 증세로 휘청거린 클링턴의 쾌유를 빌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클링턴의 폐렴 진단 결과에 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듯 만족스럽지 않다. 힐러리는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것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결과를 금주 중 적당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선거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개탄할 집단이라고 부르는 클링턴의 지난 9일 발언을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불체 청년 추방류의 갱신 처리가 길게는 반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신청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500여 명의 신청자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2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통상 4, 5개월가량 소요되던 다카 갱신이 현재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정상적인 갱신 신청을 했지만 만료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직장에서 적법한 임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10일 다카 갱신 처리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진보 성향의 정치 블로그 싱크 프로그레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갱신 처리 지연은 기술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14일에서 5월 14일 사이 다카 신청 서류를 보낸 500명가량의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USCIS는 해당 신청자들에게 다카 만료와 갱신 날짜 사이에 특별 연장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이보희 선임 변호사는 만료일 최소 150에서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케이스가 처리돼 만료 수개월 전에 갱신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가 아닌 승인 시점부터 2년 유효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서민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약 60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첼시와 어퍼웨스트 32가 한인타운 인근 등 맨해튼의 노른자 지역 4곳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동안 뉴욕시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 모집 수는 578가구가 추가됐습니다. 맨해튼 첼시의 마에스트로 첼시 아파트의 경우 총 75가구를 모집 중으로 스튜디오의 한 달 렌트는 $596, 1인 가구 연소득 21,772에서 25,400 달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34,972에서 36,250달러인 2인 가구의 경우 2베드룸을 $979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과 브롱스, 브루클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 아파트 수가 적은 퀸즈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롱아일랜드 시디 소재 2222 잭슨 애비뉴 아파트는 43,500달러의 연수입인 2인 가구가 $913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35유닛으로 퀸즈 거주자들은 타 보로에 비해 추첨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하고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 웹사이트를 방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지원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브루클린에서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2일 브루클린에서 40대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남성이 뇌염에 걸린 상태로 미열, 두통과 같은 감기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뉴욕시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감염된 주류의 혈액을 빨아먹은 모기가 인간에게 전파하게 되면 뇌염을 일으키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LA에서는 최근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며 11월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은 가뭄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들이 주거지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각종 비리와 사기로 얼룩진 $50만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됐습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의원과 공화당 찰스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최근 개혁 없이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비리와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태로는 시효 연장을 해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만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30일 시효 종료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임시 연장 조치로
1년간 시효가 연장됐으나 그간 시효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30일 또다시 프로그램 시효 만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도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이민 사기와 투자금 횡령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영주권을 외국인 부자들에게 사실상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시효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만 달러 투자 이민은 10월부터 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 뉴저지 주내 교사들의 연봉이 학군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군에 따라서는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 스타레저가 뉴저지주 교육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학군 교사 300여 명의 2015에서 16학년도 평균 연봉은 91,905달러로 한인 밀집 학군뿐 아니라 주전체 학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펠리세이스팍 학군 교사 159명의 평균 연봉은 63,144달러로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과는 1.5배나 차이가 나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한인 밀집 학군 사이에 교사 연봉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리치필드, 포트리, 테너플라이 학군은 평균 연봉이 7만 달러 수준이었고 잉그루드 클립스, 노르드, 레오니아는 6만 달러대로 한인 밀집 학군 중 낮은 수준의 평균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별 교사의 최고 연봉 금액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36년 경력의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교사가 14만 달러를 받는 반면 펠팍은 9만 9천 달러와 잉그루드 클립스 8만 9천 달러 등 평균 연봉이 낮았던 학군의 최고 연봉 금액도 크게 낮았습니다. 한편 대부분 학군의 교사 평균 연봉은 2014에서 15학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학군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수혜자들이 해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이 또 탈퇴를 선언하면서 뉴저지에서 내년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단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사 헬스 리퍼블릭이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헬스 리퍼블릭 가입자 약 3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년 뉴저지주에서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와 아메리헬스 2곳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가입자들은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구나 남은 2곳 보험사 모두 내년도 26%와 7%의 보험료 인상을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보험료 대폭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보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오바마케어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은 물론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오스카, 에트나 보험 등도 내년부터 뉴저지주에서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이라는 당초 목표에 걸맞게 보험 미가입률이 한 자릿수로 낮아지는 등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이 같은 건보사들의 잇따른 이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물류 대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 문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소매업 지도자협회는 현재 하역비를 내지 못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박 중에는 포에버 21이나 나이키 등 140억 달러 상당의 대형 업체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선박 하역이 지연될수록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 연말 쇼핑 대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9월과 10월은 연말 쇼핑 대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물류 문제로 당장 오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연방법원의 한진해운에 대한 압류 금지 명령 발효로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이던 4대의 선박은 하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전 세계에서 표류 중인 나머지 선박 수십 척은 하역비 문제로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LA의 한 대학에서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조기 깃발이 다량으로 훼손됐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11 추모일인 어제 새벽 LA 인근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꽂아둔 성조기 깃발 수백 개가 부러지거나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또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무너져 내린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이미지와 9.11 테러 희생자가 편히 잠들기를 바라지만 잘못을 하지도 않은 채 미국의 침략으로 숨진 이라크인 145만 명도 편하게 잠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시덴탈 칼리지는 1887년에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979년부터 3년 동안 다녔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늦둥이 출산이 인기를 끈 적이 있죠. 하지만 최근 인도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이용한 할머니 출산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갓난 아기에게 분유를 먹입니다. 손주이겠거니 싶지만 아기는 몇 달 전 할머니가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A lot of people used to tell me, adopt a child, but I never felt the urge to adopt or have someone else's baby. 할머니 같은 엄마는 72살, 할아버지 같은 아빠는 79살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결혼 47년 만에 첫 아이를 얻은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 산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I want everything for him, that he should become a big man and bring me fame. He has already brought me fame. 하지만 할머니의 기적 같은 출산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72 years is not the right age to have a baby, which put the patient and that child to great harm. And that is what has happened here. 8년 전 70의 나이에 첫 아이를 낳은 로한 할머니. 출산 이후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자궁이 파열됐고 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The doctor didn't tell me anything about the dangers, and I never felt that there was any danger. 전문가들은 폐경기가 한참 지난 로한 할머니가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여성 호르몬을 주입받은 게 화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 feel the treatment she underwent at this age may have caused all these problems because having a baby at this age means there is some fiddling with the hormones. 66세에 새 쌍둥이를 출산한 데비 할머니도 출산한 지 며칠 안 돼 한 아이를 잃었고 자신도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양육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시험관 시술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0% of the children born by aged women suffer a lot. Even if there are a lot of resources at home, parents die, then who takes care of them?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산부인과는 자식이 없는 게 평생의 한이던 노부부들로 넘쳐납니다. Taking older patients was a necessity and is still a necessity because when they were middle-aged, say 40, 45, this technology was not here. 자식이 없는 것을 불명예로 여기는 인도 사회의 특성상 할머니 출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제70차 유엔 총회가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26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 도로 통행이 각 시간별로 차단되면서 맨해튼 곳곳에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은 유엔 총회 기간 일정에 따라 무작위로 폐쇄될 수 있어 이 일대 운전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노동위원회는 실업수당 및 상해보험을 신청 시 3주 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의 규정에는 실업수당 및 상해보험금의 지급 기간을 즉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실업수당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12일 특별전 맛 As It Is 전시회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대란을 야기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작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시 일정을 불가피하게 늦추게 된 것입니다. 문화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맛 전시회는 한국인의 밥상과 다양한 한식 가공 제품 등 한식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보여주는 기획전으로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12일 스쿨파인더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시내 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보다 손쉽게 찾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는 각 학교들의 성적과 졸업률 등 학업 관련 정보는 물론 AP 클래스는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등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각 학교들의 학생 수와 교사 비율, 학생 1인당 지원하는 예산액, 인종별 학생 구성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요 한 번 더 마이크 혼다 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혼다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이겁니다. 이 혼다 의원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2세입니다. 올해요 나이가 75살입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 정치권의 이 거물 정치인들이요 80살 훨씬 넘어서까지 이 현직을 유지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혼다 의원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올해 16년째죠. 2000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들하고는요 아시다시피 2007년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연방 하원 만장일치 통과할 때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하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에 아주 친숙하게 마이크 혼다 의원 이렇게 우리 친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일본계면서 일본이 원하지 않는 이런 결의안을 주도한 것에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1년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공격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났죠. 일본계들을요 미국에 있는 일본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72시간 내에 정해진 수용소에 다 집합해라 다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혼다 의원이 갓난아기 2살 때 거기 수용소에 갇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거기 있었습니다. 혼다 의원이 갓난아기 때 그 일 때문에요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2001년도 15년 전이죠. 9.11 테러 이 맨하탄 난리가 났잖아요. 혼다 의원 초선 의원일 때 맨하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이 이 테러범이 아랍 쪽 아시아 쪽 이민자라 해서요 아시안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공권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이 그거를 보다 못해 맨하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혼다 의원이 맨하탄에 와가지고 그 맨하탄 거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안 이민자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혐의도 없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이걸 보호하러 거기 왔습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이분을 좀 알기 시작했는데요. 마이크 혼다 의원 인권 문제라면 가장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인 불이익이 온다 이런 거 뭐 상관하지 않고요. 사회 정치적으로 약자들 편에 서서 약자들을 항상 대변하는 아주 훌륭한 소문난 정치인. 워싱턴에서도요 이러한 일로다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일본이 역사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원하는 만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교육위원 하시고요. 교육감을 역임하신 교육자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도우려고 하는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워싱턴의 보물, 워싱턴의 보배라고 불리우는 8선의 혼다 의원이 여러분 이번 선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 하면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일본 권력을 거슬리는 워싱턴의 의원에게 본때를 보이겠다. 일본 아베 권력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혼다 의원의 선거가 점점 어려워지더니요. 2014년도 선거에서요. 겨우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혼다 의원 이제 됐구나 그랬는데 웬걸? 2015년에 도전했던 사람이 또 혼다 의원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혼다 의원 선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는 11월 8일 선거 이거 꼭 이겨야 하는데요. 일본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계들이 혼다 의원에 도전한 로칸나라는 의원 그 도전자 뒤에 왕창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역구에 혼다 의원하고 일본계가 내세운 로칸나하고 지지율이 아주 박빙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만 혼다 의원 지원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이 혼다 의원에게 이번에 의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혼다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전체 한인사회 공동의 아주 절박한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 액수에 관계없이 혼다 의원에게 지금 돈을 보냅시다. 마이크혼다닷컴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보내시던가 아니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다 의원에게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보냅시다. 우리가 그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에는 뜨겁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서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